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의 락 이야기 신경섭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블랙 사바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블랙 사바스는 1970년도부터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앨범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오늘은 그들의 앨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니 아이오미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와 비슷한 당시의 하드락 밴드들로 레드 제플린과 디펄플이 있었는데,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는 기타가 화려하지만 헤비하지는 않고, 디펄플은 리치 블랙모어의 연주가 화려하면서도 헤비하다고 토니 아이오미가 인정합니다. 블랙 사바스는 헤비메탈의 파이오니어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밴드인데,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토니 아이오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When they classed it as heavy metal, well, I've never classed ourselves as heavy metal. I've always said we're a hard rock band. I think with Zeppelin Zeppelin were like their power was basically the drums. You know, they got power behind Zeppelin. But with us, the power is the band. You know, it's just how we played. Well, the idea was to make a sound that would be full and create, without having a second guitar player, create a big sound. So with the fills Bill would do, and I'd do chords and put vibrato on them to make them bigger. And we tried a lot of different ways of making the whole thing bigger. You know, with Geezer, the way Geezer plays, and he bends the strings. It's everybody's style developed more and more to make that sound. I guess from a musical point of view, I react to Geezer and I react to Tony, and I play as an orchestrationist. That induces a very loud sound. We sort of started this sort of music that we're doing, and what's helped it carry on is some of the newer bands that's come along over the years. Van Halen, Metallica, the younger kids more into, because them being fans of Sabbath, they've got the younger kids into us as well, you know. 토니 아이오미처럼 저도 코스튬을 길러봤습니다. 어때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네, 그럼 떼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에서와 같이 블랙 사바스가 검은 의상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대로 여러 가지 색의 의상을 입었었죠. 검은색, 가죽옷, 그리고 신에게 대응하는 악마적인 인상은 아지 아스본이 탈퇴한 후에 러니 제임스 디오가 들어온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상업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80년대 러니 제임스 디오 가수 시대의 블랙 사바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첫 앨범 블랙 사바스, 이것은 1970년 2월 13일 금요일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2월 13일, 매우 중요한 날 같죠? 하필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앨범의 사진을 찍은 곳이 15세기의 물레방아 건물의 바로 이 풍경입니다. 여자 모델이 마녀를 연상시키죠. 블랙 사바스 멤버들은 이 앨범 디자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는 게이트폴드였었는데, 그 후에는 이것을 게이트폴드로 만들지 않고요. 게이트폴드 앨범의 안쪽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죠. 이 앨범으로 데뷔했던 블랙 사바스는 마치 악마의 밴드와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샤킹한 음악으로 그 전에 다른 밴드와도 달라서 사람들의 이목을 갑자기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만들어진 두 번째 앨범 패러노이드, 이것이죠. 게이트폴드 앨범인데, 안에를 열면 멤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들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이때 이 패러노이드 앨범 중에 있는 노래 패러노이드, 블랙 사바스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이며, 밴드의 공연에서 늘 앵콜곡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 패러노이드입니다. 이 앨범에 있는 The War Pig는 아마도 최초의 헤비메탈 반전 락일 겁니다. 헤비메탈이 아닌 반전 노래들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요. 락 음악계의 유명한 매니저 던 알덴을 만나게 됩니다. 던 알덴은 Electric Light Orchestra, Judas Priest, Air Supply 등등을 성공시킨 유명한 락 뮤직 매니저이죠. 퀸의 이야기를 할 때 그를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퀸의 매니저가 되지는 않았고 레코드사와의 불리한 계약에서 퀸을 도와주었었죠. 블랙 사바스가 새로운 매니저 던 알덴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면서 던 알덴의 딸을 아지가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의 아지 아스본의 부인인 샤론 아스본이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되는 블랙 사바스와 아지 아스본 솔로 활동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던 알덴이 블랙 사바스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성공시킨 사람이며 아지 아스본이 블랙 사바스를 탈퇴했을 때에는 그 다음의 가수로 러니 제임스 디오, 그리고 러니 제임스 디오가 탈퇴했을 때에는 디퍼플의 가수 이안 길런을 영입한 사람이 바로 이 매니저 던 알덴입니다. 이 무렵에 블랙 사바스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알려지게 돼서 미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투어 공연을 하게 됩니다. 락밴드가 성공하려면 미국 시장에서 우선 성공해야 하죠. 세 번째 앨범 Master of Reality, 여태까지의 헤비메탈 앨범 중 최고의 앨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첫 두 앨범을 프로듀싱했던 라저 베인의 프로듀싱 작품이죠. 블랙 사바스는 첫 앨범을 만들 때부터 대마초 마리화나를 상영했는데 이 앨범에 있는 노래 Sweet Leaf는 마리화나를 찬양한 노래죠. 한편 이 노래의 작사가인 기저 버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Drugs, oh gosh. I suppose, no, it didn't really play that much of inspiration because when we first started we couldn't afford drugs anyway. I mean, we'd probably have a joint between us once a week, which certainly wouldn't inspire you to write songs. 글쎄요,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한편 스위트 리프 다음에 있는 기저 버틀러가 작사한 노래 After Forever는 완전히 친기독교적 노래입니다. 음악 자체는 굉장히 헤비하죠. 그때도 크리스찬 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노래 After Forever는 아마도 최초의 헤비메탈 크리스찬 락일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앨범에 Children of the Graves, Into the Void 같은 그들의 공연 때 늘 연주하는 히트곡들이 많이 있죠. Master of Reality 중에 Into the Void라는 노래는 그 후의 앨범 Sabbath Bloody Sabbath라는 앨범의 첫 노래 Sabbath Bloody Sabbath와 함께 토니 아이오미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들의 네 번째 앨범 Volume 4, 제목이 그냥 이것입니다. Volume 4, 간단하죠?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의 FM 방송에서 이 앨범에 있는 Changes가 유일하게 방송에서 틀어주었던 노래라고 기억합니다. 그 외에는 헤비메탈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또한 이 블랙 사바스라는 밴드가 자타가 공인하는 대마초 밴드, 대마초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약물을 상용하는 그런 밴드라서 한국에서는 이들의 음악이 거의 모두 방송금지됐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들은, 팝송들은 Carpenters, 존 덴버, 7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비지스, 아바 등등이었죠. 헤비메탈과 프로그레시브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불법 복사 음반이나 아니면 주한 미군 방송 AFKN을 통해서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앨범 커버에는 아지 오스본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는 이렇게 멤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들의 공연 장면은 그 장소가 그들의 무명 시절 그리고 초기 블랙 사바스 밴드 시절에 많이 이용했던 공연장이죠. 사진에서 작은 장소이지만 사람들이 꽤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군요. 이 앨범에 있는 노래 Changes, 헤비메탈 블랙 사바스 밴드로서는 매우 드물게 발라드 음악을 한 것이죠. 토니 아이오미가 피아노를 치면서 기저 버틀러가 노래를 만들고 아지 오스본이 노래를 하죠. 이때 드러머 빌 월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드럼이 없어요. 기타와 베이스도 없죠. 토니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런 그가 기타곡도 아닌 피아노곡을 즉흥으로 만들어서 2주 동안 피아노를 연습해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주 만에 그렇게 했다니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때가 마침 드러머 빌 월드가 부인과 이혼하던 때라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외 멤버들이 빌 월드를 위해서 만든 노래가 이것이죠. Changes. 이 노래를 우연히 예스의 키보디스트 릭 웨이크만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아노와 키보드가 형편없다면서 자기가 좀 더 잘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저 버틀러가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블랙 사바스 멤버들이 키보드와 멜로트론을 한 것이죠. 예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좀 더 하자면 말이죠. 블랙 사바스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은 자기네들보다 더 인기 있는 밴드 예스, 프로그레시브 밴드이죠. 와 함께 투어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블랙 사바스가 예스의 오프닝 밴드이죠. 오프닝 밴드가 블랙 사바스, 그리고 메인 밴드는 예스. 아, 진짜 끝내주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스의 Close to the Edge 앨범 발표 이후에
순회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스도 초기여서 그렇지 그들은 3시간 동안 자기네들끼리만 연주하곤 합니다. 오프닝 밴드 없이요.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2시간 정도만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예스에 있는 멤버들은 전부 히피들이래요. 그리고 블랙사바스와 같은 블루칼라 출신들 밴드들은 잘 상대해주질 않는다 그러는군요. 토니 아이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키보디스트 리그 웨이크만이 자기네들하고 잘 어울려서 순회 공연을 하면서도 예스보다도 블랙사바스와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는군요. 그래서 한때 리그 웨이크만을 블랙사바스의 정식 키보디스트로 쓸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키보드 없이 그냥 자기네 4명끼리 거친 하드락 밴드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후에 리그 웨이크만의 아들 애덤 웨이크만이 블랙사바스와 그리고 아지 아스본의 솔로 밴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스 특집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노래 Changes를 블랙사바스 팬들이 다들 좋아하는데 이것을 블랙사바스 실황 공연에서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쇼가 다 끝난 다음에 공연장에 환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서 일어날 때 녹음해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제가 블랙사바스 공연을 제일 처음 본 곳이 40년 전, 그때는 라니 제임스 디오가 가수였던 때였는데 이때도 쇼가 끝났을 때 아지 아스본이 부르는 이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Changes를 처음 녹음했던 1970년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 2017년에 이것을 스튜디오에서 재녹음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I feel unhappy. I feel so sad. I've lost the best friend that I ever had. Changes 이 노래를 아지가 자기 딸 켈리 오스본, 켈리도 역시 가수입니다. 둘이 함께 이 노래를 녹음해서 싱글로 만들어서 크게 히트한 적이 있었죠. 가사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She is my baby. I love her so. But it's too late now. I've let her go. We're going through changes. We're going through changes. 그 당시의 사진인데 이것은 서커스 잡지죠. 표지가 에드가 윈터로군요. 이 안을 보면 말이죠. 블랙사바스 사진들과 함께 블랙사바스가 미국에서 투어하던 때 얘기가 실렸는데 사진 중에서 특이한 것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는 양반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장발이고 코스염이고 누군지 잘 모르겠죠. 서 있는 사람들이 블랙사바스 멤버들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 또한 그렇고요. 블랙사바스 프로듀서나 그들의 친구 리그 웨이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일까 한참 제가 궁금했었는데 제가 서커스에서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캣 스티븐스입니다. 캣 스티븐스가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 캣 스티븐스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곧 불교 신자가 되고 다음에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죠. 그의 이름은 지금 유서프 이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의 선글라스, 수염, 십자가가 모두 비슷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그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턱 모양도 비슷하고요. 캣 스티븐스는 블랙사바스와 전혀 다른 성향의 노래를 하는 포크록 가수이지만 같은 시간대에 몰건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캣 스티븐스와 블랙사바스가 각각 녹음하고 있었으니까요. 둘이 친했는지 둘이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잡지에도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캣 스티븐스인지 알고 싶어서 그에게 최근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 레코드 사이드 2의 첫 노래 스노우블라인드, 이 노래는 하얀 가루, 그러니까 코케인을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앨범에 코카콜라 컴퍼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글도 일부러 실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토니 아이오미의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죠. 코카콜라가 처음 발견될 때는 이 음료에 코케인을 섞어서 만들었었다는 일화가 있죠.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니 이전부터도 블랙 사바스는 대마초나 코케인 말고도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마약을 했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또 다른 노래 슈퍼넛, 이걸 들어보면 완전히 마약 음악 바로 그 자체죠. 이걸 마약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토니 아이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헤비한 기타 리프와 거친 드럼, 그리고 아지 오스본의 노래가 꽤 고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높이 고음을 낸 것이죠. 이것이 너무 고음이라서 아지 오스본이 탈퇴한 후 새로 들어온 가수 런니 제임스 디오는 이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처음 가수인 그는 블랙 사바스 공연에서 이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런니 제임스 디오가 떠난 후에 들어왔던 가수 디펄플의 이언 길런이죠. 그는 70살이 넘은 지금도 디펄플에서 고음의 목소리를 옛날처럼 할 수가 있어서 이언 길런 가수 시대 때는 블랙 사바스가 이 노래를 공연에서 꼭 했습니다. 아지 오스본 자신도 이 노래를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고음을 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보았던 블랙 사바스의 마지막 공연 The End 투어에서도 이 노래를 연주했는데 기타 리프가 끝나면 드럼 솔로를 한참 하고 아지 오스본은 무대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악기 연주만으로 대충 끝내고 맙니다. 블랙 사바스의 볼륨 4가 출판되자마자 미국의 락 월간지 서커스에서 몇 달 동안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도 20위 이내에 꼭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오늘 못다한 블랙 사바스 앨범 얘기들과 함께 아지 오스본이 밴드를 떠나게 되는, 아니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런니 제임스 디오가 아지 오스본을 대신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